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는 오늘 하루 종일 폭설과 강풍으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여객기는 결항됐고 도내 서해안 5개 항로는 폐쇄됐습니다. 기상청은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 등 도내 서해안을 중심으로 일요일까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법원이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신영대 의원 전현 보좌관과 장애인협회 전현 사무국장 등 모두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이들에 대해 경선이 팽팽한 상황에서 이들의 여론조작은 당락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특히 장애인협회 강모 전 사무국장은 당시 신영대 의원이 당시 사무장을 맡아 벌금 3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될 경우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지역은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오전에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폭설특보는 오후 4시를 기해 김제와 부안 등 서해안 5개 시군의 폭설경보가 전주, 군산, 익산 등의 폭설주의보로 바뀌었습니다. 눈은 오는 9일까지 내려 많은 곳은 25cm까지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눈으로 군산에서 제주 간 항공기는 결항됐고 도내 서해안 5개 해상 항로는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군산공항 항공사들이 운항 중단을 반복하면서 전북도와 군산시가 올해부터 손실보조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올해부터 75%와 60%를 지급하던 착륙료와 손실보전금을 항공사에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억 원이던 전체 지원금 규모는 올해 16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전액 지원 결정은 항공사들이 누적 적자와 강풍, 수익성 등을 이유로 운항 중단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만금지구에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가 조성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509와 김제 성덕면 일대에 내년까지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간척지 모델을 개발합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 50헥타르에서 밀과 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화로 생산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증해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의 블루카본 기반의 해양공원 도입 방안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5일 열린 새만금 푸드테크 마카데미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이 같은 해양공원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를 뜻하는 IPCC 국제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 같은 신기술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타당성을 따져보는 용역을 한 결과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한 타당성 분석 용역 결과 비용 편익 분석에서 경제성이 1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산재 전문병원 건립을 50대 중점 사업에 포함해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해왔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용역을 토대로 올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관영 지사가 군산 시민과의 대화에서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은 지 사흘 만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개적인 자리가 원활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정의 책임자로서 더 성숙한 자세로 역지사지의 자세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전북 발전의 해법을 찾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군사시청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새만금 신항 운영 방식 문제로 김영일 군산시의원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익산시는 오늘 천만 관광도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관광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 관광시대를 열고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고 철도공사와 여행사 등과 철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는 연간 관광객 5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신영대 의원 전현직 보좌관과 장애인체육회 강모 전 사무국장과 현 사무국장 등 4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강 전 사무국장은 신 의원 선거사무소의 전직 사무장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의원 신모 보좌관.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신 보좌관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정모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산장애인체육회 강 전 사무국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 현 사무국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이들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선을 앞두고 신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100여 대를 개통해 경선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전 사무국장인 강 씨가 신 의원의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을 맡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소의 사무장이 매수 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도 당선이 무효됩니다. 검찰은 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의 일도 당선 무효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신 의원은 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는 18일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참여연대에서 뽑은 최악의 의원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최악의 의원 시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례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207표를 받아 5번째로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가장 많은 3,004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사태를 옹호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초등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10시 출근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북도는 오는 10일부터 초등학교 학부모인 노동자의 출근 1시간을 늦추는 10시 출근제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도는 상시 노동자가 50인 미만인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무를 지원합니다. 사업장 한 곳당 최대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를 이행한 업체에는 최대 11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취원 유아가 없어 군산의 8곳 병설 유치원이 1년 동안 문을 닫습니다. 군산교육지원청은 올해 병설 유치원 원화 모집 결과 8곳의 휴원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번 행정 예고는 해당 병설 유치원들이 최소 기준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휴원한 병설 유치원은 수송초와 금광초, 문화초 문창초, 해성초 옥산초, 발산초 무녀도초입니다. 익산시가 공공앱인 다이로움 택시 앱을 민간에 이전했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일부터 개인 택시조합과 법인 택시조합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인 익산 다이로움 택시의 공공앱을 이전했습니다. 시는 앱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연간 2억 4,500만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에는 개인 택시 1,010대와 법인 택시 403대 등 모두 1,413대의 택시가 등록돼 있습니다. 전북도가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최대 3,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올해 2,182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 8,509대와 수소차 600대를 보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기 승용차 구매자는 최대 1,210만 원을, 수소 승용차 구매자는 최대 3,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 667대, 익산은 587대가 배정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의 진앙은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9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충북 지역에 진도 5의 흔들림이 전달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지진까지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규모 2 이상 지진이 7차례 발생했고 규모 3 이상의 지진은 1차례 일어났습니다. 환경단체가 새만금 공항의 위험도를 축소하고 공항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전북도를 규탄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어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최대 610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평가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전북도는 보수적으로 산정된 위험도를 그대로 인용해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에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되도록 하는 등 예방 대책을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군산에서 통근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해 12명이 다쳤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3분쯤 군산 서수면 관원교차로에서 A회사 통근버스와 화물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통근버스에 탄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올해부터 실뱀장어 불법 포획 단속에 드론이 활용됩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5월까지 군산시 서천군, 군산해경 등과 함께 드론을 활용해 실뱀장어 불법 포획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까지 단속하며 불법 어구, 어망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우범 해역에 설치된 무허가 바지 어선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군산시 통합관제센터가 지난해 1935건의 사건을 요청받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따르면 강력범죄가 9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사고는 776건, 청소년 비위 103건입니다. 또 관제 요건이 직접 탐지한 사건 사고로 신고한 건수는 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동백대교 자살 시도 의심 대응은 5건, 도로에서 쓰러진 발견은 10건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 피의자가 음독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체적으로 경위를 들여다보고자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이 사건이 발생한 정읍경찰서의 유치관리인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유치장에서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는 살충제가 든 유리병을 속옷에 숨겨 유치장 안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유치장 근무자들이 신체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진안군은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임산부에게 병원 교통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진안 지역 임산부들은 전주 등 1시간 거리의 병원으로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진료 및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춘향 인재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학재단은 우수, 보람, 희망, 특기 부문에서 143명을 선발해 2억 5,6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수 장학생에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보람, 희망 장학생에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희망자는 성적증명서와 대학교 합격증명서 등 시청 누리집에 공지된 구비 서류를 첨부해 남원시 교육체육과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박예린입니다. 익산시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280일 동안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시는 31억 원을 들여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 부부와 다자녀 계획에도 지원폭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남성은 최대 30만 원, 여성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임신 280 사업은 신청기한이 출산일로부터 60일로, 이용기한을 90일까지로 각각 연장해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익산시는 일가정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모아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호원대학교가 이주기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호원대는 이주기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2000년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호원대는 유기적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통한 성과 확산, 지역사회 발전과 연계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연령에 맞는 학습 설계 모델을 만들고 성인 학습자를 위한 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가 1년 동안 3만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자영업자는 24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고용원이 없는 영세 1인 사업자의 폐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내 임금 근로자는 같은 기간 62만 4천 명에서 62만 8천 명으로 4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수출이 전년보다 9.7% 줄어든 가운데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연간 수출은 전년보다 9.7% 감소한 63억 6,370만 달러입니다. 이는 전국 수출 6,836억 달러의 0.85%를 차지해 전국 광역자치 가운데 13위였습니다. 도내 수출은 2020년 정점을 찍은 이후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4월 6일 열리는 2025 군산 새만금 마라톤 대회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3월 17일까지 10,000명을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참가 부문은 풀코스, 하프앤하프, 10km와 5km 등 4개 부문으로 이번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코스 실측을 통해 코스를 변경하고 세계육상연맹에 공인받은 국제 마라톤 대회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군산의 근대 문화유산 일원과 봄철 군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억 1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에 살면서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받는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시는 LH 전북본부와 함께 창업가에게 최대 2년 동안 임대주택의 보증금 최대 350만 원과 월 임대료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로 예비 창업자와 기창업자, 창업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예비 창업자는 사업에 선정된 후 6개월 이내 군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구성원으로 월 평균 100% 이하여야 하며 군산시에 1개월 이내로 전입신고가 완료돼야 합니다. 올해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21일까지이며 기업 지원과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영등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죽 한 그릇의 행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죽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지역복지 특화 사업입니다. 저소득 세대 15가정에 12월까지 매주 1회씩 따뜻한 죽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암동 통장협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구암동 복지허브와 기금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구암동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한다며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눈이 오는 가운데 전북 서해안과 남부 내륙은 내일 오후까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로 영하권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군산은 눈이 오는 가운데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 최고 3.5m로 다소 높게, 먼바다 최고 5.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